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공식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며 전국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4대강 사업을 정책 감사하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 감사 지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은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난번 후보 시절에 토론에서 한번 그 유량 관련해서 녹조 문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이 환경부 차관 출신이거든요. 또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6, 7월이 일조량이 많고 지금도 녹조라떼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어떤 폐해가 많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책 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6월부터는 6개 보에 대해서 하자라고 낙동강 쪽이 4개, 금강 하나, 영산강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정책 감사를 통해서 빨리 그 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유속에 의한 것인지 물론 국토부는 일조량과 오염물질과 유속이 복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가 없앨 건 없애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런 생각이 대안이 아마 정책 감사로 나올 겁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얘기하듯이 이것이 과거 정권에서 이미 3번 이상 국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아니냐면 문제제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김수현 사회수석은 또 그나마도 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추후로 우선은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 사고 있는 또 현재 지금 당장 6, 7월에 문제가 되는 그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감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도 나왔는데 4대강은 이미 결론이 난 일이다.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4대강이라는 것이 결국 이명박 정부의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이었고요. 뭐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제 인사까지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국민의 기대 수준을 높이면서 지금 잘해오고 있다는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일부 제기가 됐고 더구나 지금 이건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요. 이 4대강 문제를 정말 샅샅이 살폈습니다. 바로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부터 이 4대강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당시 아시겠지만 그 한국당,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이라는 곳이 사실 당내에 아주 치열한 그 어떤 MB계 또 박근혜계의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은 당내에서 사실 여야 못지않은 그런 정책적인 어떤 검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고 또 이걸 이제 3차례째 하는데 감사원이 똑같은 결론을 과연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하나인 것은 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좀 어떻게 서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두 대통령 다 500만 표 차이라는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그래서 더구나 초기에 굉장히 국민적 기대를 안고 그 분위기는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두 대통령은요 당시에 그런데 다 그 지지율 국민들로부터 실제 얻은 지지율을 보면 다 30%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투표율과 득표율을 보면은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뿐 아니라 뽑아주지 않았거나 외면했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정부가 하고 싶은 우선적 의제가 있겠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한미 관계를 너무 망쳐놨다고 생각해서 한미 관계 복원에 빨리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쇠고기 협상도 또 서둘게 되고 그게 광우병 파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 당시에 한미 관계가 이미 노무현 정부 후반기 들어서면서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이루어졌고 예. 또 한미 FTA도 진행되었고. 근데 이제 뭔가 지금 서로 선입견이랄까 또 예. 그 자신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전 정부가 못했던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트랩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한 달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끝낸 한 달 뒤에 엄청난 인파가 광장으로 나와서 이제 첫 그 이명박 정부의 첫 그 국정 관리가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엄청난 인기 속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이게 왜 갑자기 나올까? 근데 지금 사실 4대강이 수온도 높고 해서 녹조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예. 일단 그 볼을 개방하고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자연스레 그 문제점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또 총리가 임명되고 또 환경부 장관이 임명되어서 이런 문제를 보니까 좀 더 정책적으로 살펴봐야겠다. 예. 사실은 정책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당시에 제가 이제 출입 기자이기도 하고 했고 당시에 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왜 이걸 이렇게 4대강을 한꺼번에 하느냐. 예. 엄청난 재정 부담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수자원 공사가 절반 이상의 재정 부담을 떠났던 거거든요. 만일 그 당시에도 당내에서 나왔지만 영산강 같은 곳은 실제로 하상이 엄청 높아져서 4대강 사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예. 그 영산강이나 또 안희정 지사도 나중에는 부분적으로 그 부분 4대강 그 금강의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시급한 데부터 했더라면은 이런 큰 재정적 부담과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왜 그렇게 추진했느냐. 예. 이걸 하나하나 따져볼 시스템 같은 감사의 문제이지 예. 갑자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정부가 바뀌자마자 이전 정부의 적폐를 다 드러내듯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출발점은 조금 오히려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의도도 부적절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대변인님? 아니 저는 뭐 지금 그 김수현 수석이 환경부 차관 출신이고 예, 예. 또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4대강 유역의 수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저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교훈을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정부, 지금 출범한 정부의 고유의 어젠다와 문제인식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얼마나 많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공감을 얻는 것인가. 예. 이런 그 시각에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만 본다면요. 예. 새 정부가 우선은 이제 감사의 결과들이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달리 나타나고 있고 예. 그런 부분 물론 그 자기 정부 안에서 감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감사원을 독립적 기구로 국회에 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의 의제가 하나가 되는 거고 물 관리 일어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토부가 물 관리하는 거하고 환경부가 조정하는 것에 예. 폐단을 없애는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 간다라면 예. 좋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나오기에 결과적으로 수질 양과 질을 구분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환경부는 수질에 대해서 예. 국토부는 수량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원화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는 이게 무슨 자기 부서의 힘 빠지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조기 경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행정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수질 관리 일어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정책적 차원에서 또 앞으로 새로운 지금 현재 어떤 그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예. 또 김진표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 기획자문회의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예. 보고를 통해서 하나하나 앞으로의 정부에서의 정책적 어떤 무게 중심을 가져가는 예. 그런 것으로 우선은 봐줘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감사원 내에서도 다시 감사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예. 것은 말하자면 여지는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번 지시와 관련해서 전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과 문재인 정부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참 주목되는 사항이고요.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치권의 반응 가운데 이제 범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예. 우려의 뜻을 나타냈고 진보 성향 정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이 같은 정당별 반응은 어떻게 그건 보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특히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창녕부나 합천부를 가보면요. 실제로 수질이 낮아지니까 주변의 수변 지역에 나무 심은 것이 다 말라 없어졌습니다. 생태적으로. 그리고 다 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생태계가 교란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이 계속 유실이 돼요. 장마 때만 되면 다시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국가의 예산을 계속 좀 먹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차제 이것을 어떤 과거 한 정부를 타겟팅한다는 측면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큰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좀 장기적으로 짜자 하는 교훈을 얻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 마무리해 가고 정책적 함의를 잘 파악해서 이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네. 것에 백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단 국민의당 반응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게 일단 환영의 뜻은 밝혔지만 청와대가 직접 정책 지시를 내린 점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 사실 그 정확한 지적인데 감사원 법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할 때도요. 예. 감사원이 이제 어떤 더구나 이건 감사를 3번이나 했던 거거든요. 예. 감사원이 다시 재감사에 착수할 때는 동일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착수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국무총리나 정부가 예. 이 감사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가 아직 인준도 안 됐고 예. 또 환경부 장관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곧 4대강에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수질 오염이 되고 있는 보호를 개방한다든가 이건 바로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환경부 장관 그리고 부처 장관과 총리가 다 임명된 뒤에 해도 감사는 그때 정책감사 차원 시스템 감사를 해도 될 일을 예. 이렇게 서둘러서 마치 무슨 8주기 앞두고 이러니까 엉뚱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의심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자원 외교, 뭐 4대강 무슨 문제 모두 방산비리까지. 살펴보겠다. 예. 그때 방산비리 무슨 그 큰 사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보겠다니까 이게 대대적인 사정 수사처럼 이어질 것처럼 또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뭐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도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도 정말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역시 그 적법 절차 그리고 정부 내에서 책임 장관, 책임 총리에 따라서 이제 과거 정부와 달리 그런 어떤 좀 더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 그 점을 아마 국민의당이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4대강 관련해서는 뭐 큰 틀이든 부분적으로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은 10분 이해합니다만 오늘 나온 이제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라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그 최근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대통령께서 이제 원내대표들 만나서 협치를 이제 시동을 거신 분위기인데 이 4대강 감사 관련해서 일부 야당에서 만약에 이것이 협치냐 앞에서는 악수하고 칼 꽂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러면 반발도 있을 수 있죠. 여야정 협의체가 혹시나 또 슬그머니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우선은 이제 총리 인준도 예.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무튼 난관이 예,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앞둔 입장에서 청와대가 그렇게 그야말로 마치 어떤 앞선 정부를 바로 직접 겨냥하듯이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좀 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역으로 여야정 그 테이블을 통해서 이번 4대강 문제는 어떤 녹조 현상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예.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런 개별적인 어떤 의구심을 빨리 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들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빠른 움직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 이 내용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사실은 뭐 예. 이렇게 4대강에 있어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예.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첫 휴가를 갔습니다. 아마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휴가 갔다는 얘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요. 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신선하죠. 우리 미국 영화에서 보던 그런 예. 장면이죠. 휴가 가는 대통령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고 또 이렇게 경호를 상당히 대폭 줄여가지고 온 사람들. 제 친구도 페이스북에 자기가 우연히 횡재를 했다고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놀라움이기도 하고 신선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당초는 주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주말에 이제 그 중요한 인사 발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같은 중요한 그 참모와 최고위 참모와 주요 강요를 임명하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순서가 뒤바뀐 거 싶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 내일 또 노무현 대통령의 또 8주기이기도 하고 해서 아울러서 2박 3일간 이제 이게
사저에서 휴가를 취하는 모습, 이거 뭐 외국 대통령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죠. 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우리로서는 참 이례적인 모처럼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 약간 저거 한 겁니다만 그 어떤 분들은 지금 북한이 역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게 똑같은 북극 그 중장거리 예. ICBM 준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고 NSC를 열었는데 그 시기에 2박 3일 동안 대통령이 이 사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국가 안보의 시급성을 볼 때 또 좀 적절한 것이냐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 안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예. 또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뭐 대통령으로서 또 실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예. NSC는 NSC대로 바로 특히 첫 번째 NSC를 잘 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빈틈없는 체제가 이제 갖춰져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5.18로 해서 이제 광주를 가지 않았습니까? 예. 광주 호남의 그 민심에 대해서 정말 다가가는 그런 행보였다면 또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살았던 곳이고 또 정치적으로 성장해왔던 곳이기도 한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그 고향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그런 또 행보의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쉼표가 있는 삶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도 좀 연차를 제대로 쓰자 이제 그런 계획을 짜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러다 대통령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할 정도로 쉼 없이 네. 달려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뭐 경우면 한두 달 뒤에 취임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대선 이후에는 좀 쉬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복귀를 하는데 지금 그런 기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지금도 말이 쉬시는 것이지 여전히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계속 고심하고 계시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또 뭐 말하자면 8주기에 무슨 메시지를 네. 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 과도하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통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걸 외면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인사가 너무 호남, 충청 이렇게 말하자면 오히려 대통령이 있는 지역에 대한 좀 소외가 역차별 이런 예. 느낌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기 기반이 있는 지역, 양산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서의 스킨십을 통해서 좀 다독거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은 국민에게 휴식 있는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쉬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뭐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라고 네, 보입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세 번째 공식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안에 뭐가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3기 민주정부를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민주정부를 지난 겨울에 어떤 그 촛불 정신을 이어서 예.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고 성공하는 정부 만들겠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만들 때 이런 메시지를 하고 한편으로 어쨌든 지난 대선 동안에 지지해 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예.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지 않겠냐. 다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기 지지자에게만 나가가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 국민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보편타당한 그런 메시지를 내놔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통합의 메시지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얘기하다 보면은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촌평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또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아무튼 비중 있는 자리면 분명합니다. 이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하루 지났는데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또 언론의 반응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예. 이분 뭐 스토리가 있는 실력 있는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상고 예. 출신으로 또 청계천 판자촌의 소년 가장으로서 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야간 대학을 해서 또 고시가 되어서 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또 국무조정실장으로 엄청난 정책 역량을 키워왔다는 분이 이제 네. 큰 기대와 함께 뭐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그 공감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뜻밖의 발탁이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 대목 생각해볼 부분은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외교 역량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네. 그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물러났고 예. 또 지난번 잠깐 정치의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반대파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그런 글로벌 외교 역량에 대한 어떤 그 좀 위축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유엔을 11년 동안 하면서 쌓아놓은 국제적 인맥과 그런 안목 그런 걸 이제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뭐 요즘 외모 패권이란 말이 있는데 이분도 그 굉장히 그 서글서글한 외모에다가 이 예. 카리스마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예. 상당히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성공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정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 그 글로벌 리더십을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해왔던 것이고 또 외교부 장관으로서 비단 우리 사감 외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그 역량을 보여주고 또 우리 통일 외교 안보를 위해서도 전 세계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당장 모든 것이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신선하고 상당히 그 기대가 앞으로도 크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 또 경험 있는 외교관 출신으로 하여금 외교 안보와 정책실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예. 이게 구조가 잘 짜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대변인님 말씀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인사청문회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위장 전입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그 시절에 공약했던 얘기했던 5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역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스스로 원칙을 깬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위장 전입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위장을 전입을 하는 거랑 딸이 모교 가까운 학교를 다니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위장을 전입했다. 또 일찌감치 이걸 인정하고 드러내고 좀 시작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요. 그럼 이제 그러한 그 자기 원칙을 깨면서까지 예. 또 먼저 그런 것을 공표하면서 이중 국적 문제, 또 위장 전입 문제를 드러내놓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자기 원칙에 위배되는 걸 알지만 네. 정도의 부분이 있고 또 예. 한편으로는 한국 외교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인 사강 외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초기에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북핵 문제 때문에 예. 돌아오면서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이상하게 이렇게 파리나 다른 지역 아프리카 이런 순방을 하면서 집중하지 못한 그런 외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교부 자체의 어떤 시스템을 다시 계획해보자,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예. 거 하고요. 우리가 세계 10대 교육국으로서 그동안에 공여받는 나라에서 공여를 주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내세웠다. 사실 우리가 코이카나 이런 데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국가의 말하자면 기술을 무상으로 주면서도 그게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식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전반적으로 또 현재 외무고시 합격하는 사람들 지금 이분은 외무고시 출신이 아닙니다만은 예, 예. 네. 여성 합격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남성 네. 합격자 비율보다.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외교부가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같이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만큼의 적임자다라는 거에서 강조하고 국회에다가 맡김으로써 국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면 네. 못하는 것이죠. 네, 어제 있었던 주요 인사 내용까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전망도 짚어봤고요. 내일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내용 끝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전 국민의 이목도 집중돼 있고 또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 첫 재판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탄핵 재판하고요, 탄핵 심판하고 진짜 이게 지금 저 형법에 따라서 형사 재판하고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탄핵 재판의 원점은 그 결론은 뭐냐면은 과연 이게 국민들이 그 헌법적인 그 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대통령의 여러 행위들이 그런 결정으로 정치적 판단을 헌법적인 어떤 신뢰성의 회복이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뇌물이 있으면 실제로 뇌물을 어떻게 받았느냐, 또 뇌물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주었느냐 이런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 상당히 그 법 쪽에서도 긴장해서 보고 있다 그래요. 이게 사실 뇌물 사건 재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특히나 최근에 그 한 월간지를 통해서 보도된 그 진술 조서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그런 걸 누구 이득 주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겠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떤 재판의 쟁점이 그 하나하나 뇌물 사건 그 구체적인 정황 하나하나가 큰 관심과 진실 공방을 이제 부를 것 같고요.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 수감 이후에 지금
근 2개월 53일 만이죠. 53일 만이요? 예, 네. 법정에 드러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또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정 촬영이 이례적으로 허용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자, 내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